평소에 이준석 대표가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밝혔는데 이 양정숙, 이원욱, 조홍천 이 세 명은 이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보니까 순직 해병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관한 특별법이죠. 최혜병 특검법 여기 이제 불참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은.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기동민이라든지 보면 신영대, 송재호, 뭐 유기용 이런 의원들이 또 불참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김웅 의원, 국힘의원 중에 김웅 의원 혼자서 참석을 했어요. 보니까 참석을 했고 이 조경태라든지 안철수 등은 회의 중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기권을 했어요. 보니까. 자, 김웅 의원 혼자서 나홀로 표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집니다. 아주 잘한 겁니다.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요. 자, 윤석열이 뻔뻔하니까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거부권 행사 못하죠. 자기가 피의자도 적시되어 있는 그런 법률안에 대해서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것은 철면피죠. 하지만 철면피니까 제 생각엔 철면피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와서 제의할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김웅 의원처럼 용감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철수라든지 조경태도 이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막상 투표장에서는 기권을 했습니다. 당론에 따라서 자, 그 원내대표가 밖으로 나가라는 그 사인에 의해서 다 같이 집단으로 퇴장을 했죠. 하지만 비난이 거세지니까 어저께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재의결되는 본인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던져봐야 믿을 수가 있죠. 손가락 자르겠다고 해놓고서 아직도 손가락 안 자르고 있는 안철수만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으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자, 민주당 탈당파인 새로운 미래의 박영순 의원과 개혁신당의 조홍천, 이원욱 의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찬성표를 던졌으나 최혜병 특검법은 불참했다. 자, 양정숙 의원, 양정숙도 거기도 불참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기동민, 송재호, 신영대, 유기용 4명의 의원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신영대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합니다. 신영대 의원은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아직도 검찰 얘네들이 또 민주당 의원들 또 압수수색하고 있나 봐요. 보니까 진짜 징그럽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홍철호 정무수석은 최상병 특검을 수용하면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특검법을 수용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합니다. 자, 볼게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거부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가 부담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뭐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왜 직무유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직무유기입니까?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봐도 논리적으로 비하기 심한 거죠. 거의 사건이 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뭐 수사를 더 지켜보고 특검 수사를 지켜보고 뭐 할 게 없어요. 아니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게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잖아요. 공정한 수사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진석이도 한마디 하죠.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야 단독 처리 정진석 대단히 유감이다.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자, 정진석의 말은 이래요.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본다. 입법 폭주다라는 얘기고 안타까운 죽음, 최상병의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생을 챙기라는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특검 강행은 참사를 악용하려는 저렇게 규정을 했네요. 나쁜 정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정치다. 자, 민생을 챙기라는 민의를 거스르다. 민의가 뭡니까?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 70% 전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거예요. 특검법을 하라는 게 민의인데 민의를 왜곡해서 대통령 실장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왜곡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정치적으로 죽음을 악용하고 있다. 누가 악용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완전히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의 인식이 저렇습니다. 3대에 걸쳐서 친일한 이유가 다 있어요, 보니까.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포함해서 친일을 하는 사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보니까. 자, 한동훈이 다시 정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니까. 여당 사무처 당직자들과 만찬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정기적으로 보자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기적으로 보자는 얘기는 계속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입니다. 자, 윤석열과의 식사는 거부했죠. 식사를 거부했어요. 5천 회동을 받았지만 거부했고, 거부하면서 한 얘기가 이게요. 보면 제가 여러분께 빚을 졌다, 죄송하다라며 정신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민 여러분, 여러분 국민뿐이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겠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윤석열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고 용기다라는 얘기예요. 홍준표가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막 공격합니다. 4시간 동안 윤석열과 회동하고 나서 저녁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한동훈을 배신자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니까 한동훈이 답변이 이겁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윤석열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나는 국민들을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 윤석열은 배신할 수 있어도 국민들은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도 읽혔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김건희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서 서로 전화도 하지 못하고 카톡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완전히 왼수가 됐어, 왼수가. 혹자는 약속 대련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기도 하지만은 절대 약속 대련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로 해서 당직자들과 함께 만찬을 같이 했다라는 것을 봐서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한동훈 가족에 대한 수사망이 자꾸 좁혀오잖아요. 한동훈의 딸 알렉스 한에 대해서 막 수사가 진행됩니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올렸잖아요. 안 그러면 본인이 죽어요. 이대로 정치적 생명도 완전히 끝나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됩니다. 본인의 재기 기회를 노리겠죠. 이대로 있으면 그냥 당해서 완전히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그리고 깜빵 가게 된다. 정치적으로 재기하기 위해서는 당대표에 출마에 나가서 당대표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아마 출마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자,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윤석열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고 못하고 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라고는 경고인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원석이 원래 8월달 임기 만료잖아요. 그 전에 이제 해치우려고 합니다. 보니까 한 달 이내로 수사를 끝내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그러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송경호는 빨리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소환 조사해서 종결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안 된다. 기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의 사건이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수사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협상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자체가 직권 남용이잖아요. 대통령실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특히 사건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는 윤석열이 지금 민정수석실과 법률수석실을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민정수석실은 부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법률수석은 새로 신설을 해서 로펌처럼 여러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은순, 김건희, 대통령 본인 스스로에 관한 사안들이죠. 자, 그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대통령실이 개인 로펌입니까? 일가족의 로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세금으로 낭비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특히 이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검찰이 반항하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수사 지시를 받지 않겠다.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김건희를 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2년 이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 제가 봐서는 가장 큰 사건이에요. 자, 이원석이 큰 마음을 먹지 않고는 이런 지시를 안 합니다. 후폭풍이 염려되잖아요. 제가 봐서는 약속 대련도 아니에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김건희를 칠 겁니다. 치고
여차에 하는 김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할 수도 있어요. 보니까 김건희 특검으로 지금 목재에 오잖아요.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책임 논란이 있어요. 그동안 너희들 왜 여태 수사 않고 기소도 안 했느냐라는 직무유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원석이나 송경호나 해당 수사팀 전체가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실제 상황이다. 그리고 아마도 큰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일종의 쿠데타 비슷하게 아마 그런 거죠. 집단으로 반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보니까 김건희 일생일대의 최대 위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기죠. 기존에 밥도 못 먹고 체중도 30kg대로 빠지고 공황장애돼 있고 잠도 못 자고 이런 상태, 우울증도 있고 진짜 심각한 상태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이나 생을 마감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 전에 녹취록에서 까진 적이 한 번 있잖아요. 그 내용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보다도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지금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도 지금 서로가 안 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굴도 모를 정도로 서로 안부를 궁금해할 정도라고 하는 소식이 등 그런 그 소문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 사이는 완전히 척을 지고 갈라섰다.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한다. 안부도 알지 못한다. 이 상황에서 서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윤석열은 지금 통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안 되다 보니까 정진석을 급하게 임명해서 본인의 대리인 비슷하게 쓰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보니까 대통령실을 장악을 다시 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본인을 대리해서 발표도 해주고 할 만한 사람을 찾은 것이 정진석인 것 같아요. 정진석이 어저께 한마디 하잖아요. 특검법 최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한마디 굵직한 목소리도 한번 내뱉잖아요. 이런 거 통과시켜가지고 협치할 수 있겠냐고. 이태원 특별법 협치하는 마당에 이런 거 통과시켜가지고 단독으로 통과시켜가 협치가 되겠냐고 하면서 국민의 민의를 저버렸다.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민의를 저버렸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하는 듯한 그런 포스였어요. 보니까. 자, 정진석을 임명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 3대가 부일 일본의 친일 논란이 있는 이 정진석을 데려다 쓴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윤석열도 이재명 대표와 전번에 대담하는 거 보니까 정상이 아니에요. 자, 이재명 대표의 말에 그냥 형식적으로 끄떡끄떡하고 이재명 대표가 15분 동안 말하는 데 대해서도 잘 듣지도 않더라고 보니까요. 흘려듣습니다. 흘려듣고 고개만 끄떡끄떡. 독재자라고 해도 끄떡끄떡하고 그래요. 보니까. 이거 그동안에 거부권 행사한 데 대해서 조목조목 어린애 혼내듯이 막 이재명 대표 15분, 16분 동안 막 혼냈단 말이에요. 혼냈는데도 불구하고 끄떡끄떡하고 그럽니다. 끄떡끄떡. 이게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혼자 떠들 때는 막 집중을 혼자 말꼬리 잡고 얘기하니까 하긴 하는데 상대방 말을 들을 때는 집중을 못하고 이재명 대표의 말도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무슨 뭔 말 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 이 알코올을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알코올성 치매 증상도 약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 2시간 내내 거의 혼자 떠들었다고 하잖아요. 80% 이상을. 85%를 혼자 떠들면 거의 다 혼자 얘기했다는 건데, 이거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합니까? 여야 영수회담을 하는데, 그것도 여러 아쉬운 사정들을,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요청해서 하는 영수회담 하면서, 상대방 말 많이 귀담아 듣겠다 하면서 2시간 내내 혼자 떠드는, 어떻게 보면 미친 거죠. 정신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참 대한민국도 비극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두고 국정을 논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인 거예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은 진심이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 윤석열을 치기 시작했다. 이제 새로운 국회가 지금 최병 특검도 통과됐잖아요. 윤석열이 커다란 압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검찰도 아마 총 걸기에서 윤석열, 김건희를 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이 저도의 기회입니다. 윤석열은 자신과 관련된 특검이잖아요. 지금 최병 특검은 본인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지금 특검이에요. 거부하기도 곤란하지만 이 철면 피인 윤석열은
정상적인 대통령이면 거부 못하는 거지. 창피해서. 하지만 윤석열은 충분히 거부권 행사하고 나왔습니다. 철면피잖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행사하면 제2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있어요. 지금 안철수도 찬성 표시를 했고 김웅 의원도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기타 비공개 투표를 하잖아요. 비밀 투표를 합니다. 제2할 때는 비밀 투표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최대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들은 똘똘 뭉쳐서 압박을 해야 되죠. 지금 압박을 해야 되고 거리도 지금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홍철호 홍보수석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비슷한 뉘앙스의 취지를 지금 뿌렸잖아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몰아치고 전 국민이 지금 나서야 됩니다. 언론도 많이 분위기가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분위기예요. 지금 레거시 미디어도 완전히 반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최혜병 특검은 받아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최대 위기다. 김건희는 잠도 안 올 것이다. 점점 더 밥맛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겠죠. 이 상황인데. 아니 죽을 맛일 겁니다.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저도 소통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도 각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저도 각자 도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검찰이 김건희 제대로 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각을 세워서 계속 윤석열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특검이 잡을 것인지, 또 공수처도 수사를 하고 있고, 진짜로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네요, 보니까. 아주 다이나믹하네, 보니까. 비극이지만 아주 너무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지금은 일종의 쿠데타 전야라고 할까요? 보니까 검찰 내에서도 보면.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을 그렇게 쳤잖아요. 지금 똑같이 당할 겁니다. 아마도. 이 검찰의 권력이라는 것이 이대로 가면 이 윤석열과 함께하면 검찰의 권력 자체가 박살나겠다. 수사권도 완전히 박살내고 기소청도 전락되겠다.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야. 게다가 뭐 민정수석까지 새로 신설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마음이. 우리가 이 검찰 조직이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겠죠. 여러분의 느낌들을, 생각과 느낌들을 댓글로 표현해 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본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